중국의 어느 백화점으로 엄마가 애 손 붙잡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대. 백화점이 무슨 행사라도 하나 봐. 한 걸음을 가기도 힘들 만큼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러다 사람들 틈에 치여서 애가 엄마랑 손이 떨어졌어. 엄마가 얼른 바로 돌아봤지. 애가 없네. 그 사이에 사라진 거야.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 보니까 거기 손목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 손 보니까 자기 애 손이야. 손을 놓친 게 아니라 누가 그 사이에 자르고 납치해 간 거지. 이런 중국의 괴담이 있어. 백화점 괴담인데, 괴담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금기를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 엄마라면 누구나 하는 잔소리가 있어, 똑같이. 대표적인 게 지우야, 의자 좀 책상 밑에 좀 넣어놔라,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예의 범절인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애들이 안 들으니까 의자 들어갈 자리에 너 이거 안 넣으면은 거기 귀신 들어가 살아, 이렇게 말을 바꾼 거지. 그런 식이야, 괴담이다. 중국 백화점 괴담도 사람 많은 곳에서는 아이 손 꽉 잡아라, 잊어버리지 않게,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 근데 괴담이라는 게 또 알고 보면은 아예 없는 얘기를 하지는 또 않거든. 2013년 8월에 실제로 중국에서 길 가던 애 기절시키고 눈을 빼간 사건이 있었어. 나도 직접 실종돼 본 적이 있거든. 이모 결혼식장 갔다가 한 4살 땐가 심심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를 길 잃어버린 앤 줄 알고 경찰서에 갖다 맡겨버린 거야. 아니, 결혼식장에서 혼자 돌아다니면 애가 거기 어딘가에 엄마 아빠가 있는 거겠지. 근데 아예 데리고 나와서 경찰서를 갔다니까? 아침에 사라졌다가 저녁에 가족이 경찰서 찾아와서 다시 만났는데 뒤지게 맞았지 뭐. 이게 실종된 내 입장에서는 어때? 설명들이 다 되는 과정이잖아. 왜 사라졌고 어디 돌아다니다 누구 만나서 어떤 이유로 건물 나와 경찰서까지 갔는지, 이런 과정들이 다 기승전결이 있단 말이야.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 완전 다른 얘기야.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애가 없어. 그리고 이게 체감상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지. 애들 실종은 그게 납치든 어떤 사고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든 되게 비슷한 식으로 일어나. 어른의 예상 범위 밖에서 애들은 행동하기 때문에 나야 다행히 나쁜 사람 안 만나서 경찰서 간 거지만, 범죄 상황이면 그 자리에서 사라진 애를 찾지 못하면 손 쓸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은 1년에 한 6만 명 정도가 실종된대. 거의 다 내가 겪은 상황과 비슷하게 일어나고 그 중에 1000명 정도가 죽은 채 돌아온다는 거지. 예전에 마츠오카 시냐 실종 사건이라고 알아본 적이 있거든. 얘는 집 앞이었는데 한 20초 만에 사라졌어. 나처럼 길 잃어버리면서 일어났던 거더라도 바로 범죄에 노출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이런 비슷한 사건을 하나 준비했는데 해결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일본 사건이고 2019년 9월 21일에 일어났어. 엄마 토모코 그리고 언니도 있고 여기 있는 아기는 둘째 딸이야. 7살 오구라 미사키라고 하는데 치바현에 살았대. 아침 7시쯤 셋이 차 타고 야마나시현을 갔어. 왜 갔냐? 엄마가 딸 둘 데리고 여행을 간 건데 여기야 목적지가 도시무라 츠바키소라는 캠핑장. 연휴 기간이라 딸들이랑 2박 3일 정도 캠핑할 생각이었던 거지. 여기가 또 오토 캠핑장이야. 다 짐들을 싸들고 가야 돼. 애들 나이도 어려서 엄청 빡셀 텐데 어떻게 둘이나 데리고 혼자 이런 데 갈 생각을 한 거냐? 아빠는 일 때문에 다음날 오기로 했던 거야. 도착했지? 한 7가족, 27명이 와 있는데 토모코 가족 보고 엄청 반가워 하더라고. 아는 사이였어. 다들 육아 정보 공유하는 모임에서 만난 거래. 사실상 이거 단체 여행이었던 거지. 찾아보니까 여기 캠핑장이 시설 좋기로 유명해.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별점 엄청 높더라고. 여기 한 40군데 캠핑 장소가 있는데 오전에 절반이 다 찰 정도로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 캠핑장 안에는 육아 모임 아닌 가족들도 더 많이 와 있었고 숫자도 뭐 바글바글 했던 거지. 애들이 오자마자 엄마랑 점심부터 먹었어. 그리고 오후 1시쯤 다른 가족 애들이랑 숲에 들어가 놀았대. 당연히 애들끼리 보내진 않지. 아무리 사람 많고 텐트 근처라도 숲들이 많으니까 길 잃어버리기 전에 다칠 위험부터 있잖아. 부모들이 교대하면서 애들 봐주고 있던 거야.
이렇게 한 2시간 지나 오후 3시 부모들이 간식을 만들었거든? 애들한테 먹으라고 부르니까 막 우르르 또 와. 그때 만든 간식이 이거래. 우리나라는 핫도그인데 일본에서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은 뭐 핫도그처럼 생겼네. 초코 바나나라고 불러. 애들이 좋아하게 생겼잖아. 이걸 만들어 준 건데 다 만들고 부른 게 아니야. 만들면서 일단 부른 거지. 모아가지고 나눠주는데 아직 몇 개가 모자르지? 몇 명은 기다려야 돼. 근데 눈앞에 초코 바나나가 있는데 애들이 기다리겠어? 서로 먹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부모들이 가위바위보를 시킨 거야. 이긴 순서대로 먹게 했는데 미사키가 계속 지는 바람에 순번이 꼴찌가 됐대. 그래도 뭐 기다리면 결국 자기 순서가 오잖아. 미사키도 이제 마지막으로 먹게 됐어. 근데 먼저 먹은 애들은 어떻게? 다 먹고 자기들끼리 또 숲으로 가서 노는 거야. 미사키도 마지막으로 초코바나나 다 먹고 애들 노는 대로 혼자 뒤따라 갔는데 도중에 사라진 거지.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상황을 좀 상상하면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여기 지도 보면은 1번이 애들 물놀이 하던 곳이야. 숲 안에 개울 같은 게 있나 봐. 2번은 미사키가 혼자 뒤늦게 애들 있는 장소로 따라간 길이고 3번은 어른들이 애들을 데리러 간 길이지. 4번은 실종 수색이 있던 장소야. 애들 일부는 놀다가 한 35분 지나서 3시 35분쯤 됐을 거야. 부모들이 있는 텐트로 돌아왔어. 10분 뒤에는 부모 2명이 숲 근처로 가서 나머지 애들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대. 그래서 4시쯤 다 돌아왔는데 이 사이에 미사키만 없는 거지. 이때만 해도 부모들은 애들 놀던 자리가 캠핑장에서 100m밖에 안 떨어진 장소니까 미사키가 조금 떨어져서 오나 보다 싶었어. 근데 안 와. 육아 모임 부모들이 흩어져서 캠핑 온 다른 가족들 다 만나보고 미사키 어디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른대. 사실 그렇잖아. 자기 애 통제하기도 빡센데 다른 집 애까지 뭐 눈에 들어올 리는 없겠지. 미사키는 그런 데다가 사실 이 캠핑장을 1년에 2-3번씩 오는 애야. 그래서 엄마도 애가 길을 잃어버렸다 한들 대충은 알 거라 근처 어디에서 헤매는 중이라고만 생각했대. 1시간 정도 더 기다려봤거든. 그래도 안 오고 뭐 보이지도 않고 본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야. 경찰에 실종 신고했어.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가을이고 산속이잖아. 더 빨리 어두워졌겠지. 빨리 수색 들어가서 이거 밤 되기 전에 못 찾으면은 심각해지는 상황이야. 숲에 늪도 있긴 해. 근데 얕아. 7살 여자애라도 빠질 정도는 아니래. 그러면은 실족으로 숲속 어딘가에서 조난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 이럴 때는 수색견이 투입되면 좋아. 다행히 경찰 출동하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애가 벗어놓고 간 겉옷 냄새를 맡게 했는데 걔가 애들 놀던 개울까지는 가는데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거야. 수색 실패했어. 경찰은 이 정도로 해결될 줄 알았나 봐. 인원도 별로 안 왔고 애초에 더 이상 준비해온 게 없어. 소방대원에 전화해. 직접 걸어다니면서 인력 더 늘려가지고 수색해보자는 거지. 밤 10시까지 이 캠핑장 지역을 다 돌았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 이렇게 미사키 실종 첫날이 지나가. 새벽 1시쯤 애가 실종됐다는 얘기에 미사키 아빠가 급하게 왔지. 이때 엄마인 토모코가 약간 이상한 행동을 보였대. 겉옷을 벗고 있었다는 거야. 밤에 추운데. 티셔츠 하나에 바지 차림이라는 거지. 왜냐면 미사키가 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사라졌거든. 그래서 자기가 비슷하게 입고 있으면 애가 지금 무슨 생각할지, 어디에 있을지 이런 게 좀 떠오르고 찾는데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서 이러는 거래. 애 잃어버린 부모니까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솔직히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 아빠도 새벽 3시까지 애 찾아봤는데 흔적도 없는 거야. 그나마 다행인 게 일본이 따뜻한 나라고 캠핑장 주변 온도가 동사할 정도로 춥진 않았대. 실족이라도 아직 사망 확률은 크지 않은 단계. 이번에는 이 지도가 필요한데 노란색 선이 분홍색 화살표 방향으로 미사키를 수색해 나간 경로고 빨간 동그라미가 유류품 발견 지역이야. 결국 못 찾았어. 수색 이틀째를 좀 알아보자면은 인원 보충해서 80명이 캠프장 반경 5km 지역을 재수색한 건데 그러면서 미사키가 사라진 지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거든? 초코 바나나를 먹고 간 애들을 따라갔다는데 이때를 기억하는 부모들 말 들어보니까 미사키가 숲 남쪽 방향으로 갔다는 거야.
애들이 놀던 개울가랑 방향이 달라. 얘는 출발하면서 이미 길을 잃었던 거지. 그래도 여러 번 오면서 조금은 익숙한 지역이고 애가 7살이라 작잖아. 길을 잃어버렸다 해도 멀리 가 있진 않을 거야. 근데 반경 5km 지역에도 단서가 없네? 길을 잃은 거면 이미 밤이 지나간 뒤라 어디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반경 넓혔어. 근처 폐가, 버려진 자동차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대. 5일째부터는 육상자위대 300명을 더 투입했고 헬기, 드론까지 띄워봤는데 캠프장 반경 6km 내에서도 발자국 하나 안 나와. 실종 9일째에는 20km까지 넓혀봤어. 그래도 단서가 나오지 않자. 이 정도로 안 나온다는 거는 이미 캠핑장 지역을 벗어난 거다. 이런 판단에 현장 수색 철수하고 공개 수사로 돌려서 신상 공개했고 제보를 받기로 했지. 16일이 지나갔는데 제보가 한 개도 안 와. 수사가 중단됐어. 들어오는 신고라도 있으면 그때 다시 이어가겠다는 건데 제보가 안 들어오고 있잖아. 사실상 포기한 거지 이거는. 애 부모 둘이서 결국 캠핑장을 4일간 더 돌다가 태풍이 오는 바람에 강제로 집에 돌아간 거야. 캠핑장 자체를 폐쇄하는 거지. 미사키 실종 20일 만에 집에 들어갔거든. 애 실종 수색은 여기까지였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미사키는 왜 사라졌고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게 궁금한데 이제 뇌피셜 시간이야. 얘가 사라진 미사키고. 자, 첫 번째, 납치 가능성. 애가 길을 잃어버린 거면 결국 발견이 돼야 해. 여기는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서 애 혼자 돌아다니면은 다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봤을 거야. 조난된 거면 20km 반경 안에서 찾을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데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지. 사라진 당일 현장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유력한데 그럼 납치밖에 없는 거고. 사람이 많은 캠핑장이라 아무리 육아 모임 사람들이 단체로 왔어도 이 텐트가 누구네 가족 건지 서로 구분하긴 좀 힘들었을 수 있어. 애초에 우리 게 아니면 그걸 구분할 이유도 없으니까 모임으로 오지 않은 다른 집 텐트면은 더 모를 게 뻔하거든. 이런데 범인이 캠핑을 온 거면 위장에 있다가 혼자 다니는 애를 노렸을 수도 있단 말이야. 오토 캠핑장이니까 차도 텐트 주변에 둘 수가 있었어. 차량 진입도 많아서 경찰이 인원 파악하기 어렵고 일본은 아직도 국도에 방범 카메라가 적대. 이런 거 조금만 이용하면은 노출되지 않고 애 납치해서 도망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 미사키의 엄마인 오구라 토모코는 평소 인스타랑 트위터를 자주 하는 사람이야. 가족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공유해가지고 주변에 알리고 이래 왔거든. 범인이 애초에 미사키 가족을 노린 거면 이런 걸 이용해서 범행 계획을 세우기도 충분하고. 자, 근데 7살이면은 영유아가 아니잖아. 만으로 하니까 7살이지 초등학교 1학년이란 말이야. 2019년이면 애들에게 안전교육 정도는 필수로 할 텐데 애가 처음 보는 사람이 따라오란다고 쉽게 가겠냐는 거지. 자, 다음은 북한 납치설이 있어. 납치였으면 몸값 거래로 연락이 올 법한데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납치지만 더 디테일하게 납북의 가능성을 이야기해봐야 돼. 일본은 미해결 실종 사건에서 북한 납치설을 비중 있게 생각하는 편이야. 예전부터 그래 왔어. 이유는 저번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7, 80년대에 일본인 납북이 실제로 많았거든. 최근엔 북한이 이런 납치 시도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예 안 한다고 믿어둘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일본이 이런 생각을 한 번은 꼭 하고 넘어가 아직도. 근데 또 가능성이 0은 아니라도 확실한 단서가 없는 이상 근거 없는 추측밖에 안 되기도 해. 세 번째는 납치가 아닌데도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는 거야. 애초에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사라져버린 건 아닌가 생각해봐야 돼. 일본이라서 할 수 있는 말인 건데 야생곰이 잡아먹은 경우지. 일본은 야생곰을 만나 죽는 일이 꽤 있어. 동부 지역이 특히 그렇다는데 산에 곰 출몰 지역이니 퇴치용 방울을 들고 다니라는 표지판들이 있대. 이 캠핑장 주변 산도 곰이 출몰한다고 알려진 지역이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어.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러려면은 바닥에 핏자국이 남아야 돼. 이런 게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색 기간에는 비도 안 왔거든. 그래서 곰이 잡아가진 또 않았을 것 같단 말이야. 네 번째, 납치나 곰이 아니면 남은 사고 가능성은
실족이지. 어딘가에 추락해 있을 가능성인데 방송국이 현장 취재 나왔다가 숲에서 추락해 다친 적이 있었어. 실제로 그만큼 험한 지역이 있긴 하다는 거야. 자, 애가 길을 잃어버렸어. 돌아가야 하니까 무턱대고 여기저기 걸어 다녔겠지. 그러다 평소에 가지 않던 장소까지 들어갔던 거라면 실종의 가능성이 생겨. 그리고 바람에 낙엽이라도 쌓이면서 덮여버리면 수색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한 300명 이상이 수색을 했잖아. 대충 했겠냐고. 그래도 안 나왔잖아.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음모론이긴 한데 엄마인 토모코가 애 사망에 관련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현장에서 사실 이 정도 수색했으면은 뭐라도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시작되는 건데 실종 첫째 날부터 옷 벗고 멍하게 앉아있는 이상한 행동도 보여줬잖아. 이유도 뭔가 타당해 보이지 않았고 이런 게 괜히 엄마가 사실은 뭔가 알고 있으면서 숨기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떤 이유로 딸을 죽일 생각이었고 시신 유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캠핑장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일본에서 나온 말이거든. 사건 이후 2020년 8월 5일에 31살인 모르는 남자가 엄마 토모코 페이스북에 네가 범인이지?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하면서 근거 없이 딸을 죽인 범인이라고 의심을 한 적이 있대. 근데 실제로는 잡아보니까 미친 과몰입충 새끼였고 협박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고 끝났어. 개소리 한 새끼야. 2020년 10월 15일에는 69살 먹은 아재도 자기 블로그에 토모코 사진 올리면서 이거는 육아에 지친 엄마가 딸 죽이고 날씨가 안 좋은 때 노려가지고 시신 유기하고 이게 행방불명된 것처럼 연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모금받아 챙겨버린 이런 사기 사건입니다. 이지랄 써는 것도 있어. 당연히 전혀 모르는 사이고 이 사람도 잡아보니까 평소에 이런 뻘글 자주 싸던 새끼였던 거야. 하도 이런 걸 쓰니까 믿는 사람도 나타나 결국은 한둘. 이 사람들이 또 각자 자기가 글 써서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럴듯하게 살 붓고 각색되면서 진짜처럼 보이는 음모론이 만들어지는 거지. 2021년 4월에 엄마가 이런 걸로 하도 시달리다가 악플러들 트위터 정보 공개해달라고 민사소송을 건 적이 있어. 그동안 인터넷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인데 씨발 막 하도 찾아와서 사진 찍어가고 막 지들이 뭔데 숨어서 감시하고 이랬대. 여기에 첫째 딸도 지금 너무 시달리니까 엄마는 남은 애라도 지켜보겠다는 거지. 재판 이겼고 개짓거리 하는 애들 공개 명령 나오면서 이런 건 사라졌는데 어쨌든 그래도 둘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2021년 9월 사건 2년째인데 아직도 제보나 단서가 전혀 없어. 엄마는 엄마대로 혼자 전국 돌아다니면서 애 찾으려고 했지. 이 지도는 왼쪽 밑에 빨간 동그라미 여기가 두개골이 발견된 자리야. 캠핑장에서 600m 거리로 가까웠어. 이 발견이 2022년 4월 23일이었는데 경찰이 찾은 것도 아니야. 쓰레기 줍는 자원봉사자가 어린애로 보이는 두개골을 찾아 신고한 건데 미사키 거 맞아. 이틀 뒤인 3년 만에 재수색이 시작됐어. 그러자 5일 만에 미사키가 신고 있던 신발, 양말 나왔고 다시 5일 뒤에 오른쪽 견갑골 입고 있던 검정 셔츠가 발견된 거지. 3일 뒤엔 오른팔 뼈, 왼쪽 정강이 뼈도 찾은 거야. 수색이 지금 성과가 빨리 나오잖아. 갑자기 왜 이래? 씨발 경찰이 그동안 반대쪽만 수색했던 거지. 애초에 수색 지점만 잘 골랐어도 최소한 그때 시신은 찾았을 거야. 근데 여기도 잠깐이지만 수색했던 자리긴 해. 주요 수색 지역이 아니었을 뿐이지. 이게 뭐냐고 개짓거리 하면서 시간 쓰느라 애가 뼈만 남았잖아. DNA 검사로 미사키 거 확인됐어. 죽어서 발견됐어 결국. 사망 원인을 이제 밝히기가 쉽지 않겠지만 왜 죽었고 왜 이제 와서 발견된 건지 이런 건 궁금하지. 그때 잠깐 수색하고 지나간 자리지만 다시 와보니까 금방 발견되는 거 봐서는 누가 한참 있다가 시신을 옮기진 않았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뭐가 확인된 건 없어. 공식적으로 그래서 경찰의 수색 결과 발표는 미사키가 산에서 추락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고사로 전결이 돼 있어. 현실적으로 이 가능성이 제일 유력해 보이긴 해. 뼈들이 왜 흩어져서 발견됐는지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나마 이게 유력하다는 거야.
뭐 거의 비슷하게 종결이 난 것 같긴 해. 범죄보다는 길을 잃고 헤매다 실족한 거지. 엄마가 뭐 받아들일진 모르겠는데 경찰의 종결로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어. 여기까지야. 이번에는 일본에서 일어난 야마나시현 여아 실종 사건 알아봤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사건 알아보자고.